안녕하세요. 한의학박사 김민혜입니다. 오늘은 자궁 내막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하는데요. 이 자궁 내막증은 난임의 가장 큰 원인 질환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만큼 임신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질환을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 자궁 내막증과 자궁 내막 증식증을 조금 혼동하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자궁 내막 증식증은 말 그대로 이 자궁 내막이 두꺼워지는 질환이에요. 우리 생리기간이 아닌데 부종출혈이 자꾸 생긴다거나 혹은 생리기간에 생리량이 갑자기 너무 많아져서 병원에 갔는데 생리 끝나고 나면 원래는 내벽이 좀 얇아져야 정상인데 전혀 얇아지지 않고 내벽이 굉장히 많이 두꺼워져 있습니다 할 때 그때가 바로 자궁 내막 증식증이고요. 자궁 내막증의 경우에는 자궁 내막 조직이 자궁 이외의 부위에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생리통이 갑자기 너무 많이 심해져서 병원에 갔더니 난소에 혹이 있다고 합니다. 또는 몇 년에 걸쳐서 이 난소의 혹이 점점 자라고 있어요. 혹은 이 난소의 혹이 없어지지 않고 몇 센치가 그대로 있는 상태입니다. 라고 할 때 이때가 바로 자궁 내막증으로 인한 혈종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자궁 내막증은 자궁 내막이 아닌 다른 부위의 자궁 내막 조직들이 존재하는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궁 내막 조직은 이렇게 자궁 내에 존재하죠. 그런데 이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떨어져 나와서 복강, 장, 난관, 난소 주변 이런 곳에 턱턱턱턱 붙어 있는 것이 바로 자궁 내막증입니다. 주로 자궁 근처에 있는 장기에 붙게 되는데 그림에서처럼 난소에 가장 많이 존재하죠. 이 자궁 내막증이 임신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이 임신 과정에서 난자가 배란되고 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는 길 그리고 수정이 된 배아가 이 자궁으로 착상을 하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에 이런 자궁 내막 조직들이 찌꺼기처럼 붙어서 임신 착상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이 난소에 자궁 내막 조직들이 붙게 되면 이 크기가 커지면서 난소의 기능을 떨어뜨릴 수가 있는데요. 이 난소의 물리적인 크기, 이 난소의 크기 자체가 사실 크지 않은 장기입니다. 굉장히 크기가 작은 편에 속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2-3cm 정도의 혈종이 생긴다라고 하면 그 부위 난소의 기능이 25% 정도는 떨어지고 약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배란이 되더라도 배란되고 난 다음에 이 복강 주변에 이런 자궁 내막 조직들, 이 염증 조직들이 생겨 있으면 배란된 난자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또 난자가 배란되고 그 다음에 난관으로 가서 그 다음 정자와 수정이 될 때 이 난관 주변의 자궁 내막 조직들로 인해서 수정에 방해를 받거나 혹은 수정된 배아들이 이동을 할 때 영향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모형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신은 배란이 되고도 이 수정이 되고 난관을 지나가면서 배아가 분할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런데 이 길이 전부 다 내막증이 있는 부위, 이 지나가는 길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성은 한 달에 한 번 월경을 하죠. 이 임신이 되지 않으면 자궁 내막이 탈락하면서 이 월경혈을 만들고 이런 월경혈들이 자궁강 안에 고여 있다가 자궁경부를 통해서 바깥쪽으로 배출되는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요. 문제는 자궁 내막증이 있는 경우는 자궁 내막증은 자궁 이외의 부위에 자궁 내막 조직이 있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부위에서도 월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자궁 안쪽에 있을 때는 바로바로 배출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자궁이 아닌 복강 안쪽이라든지 골반강, 난소 주변 이런 쪽에서 월경이 생기게 되면 충분히 배출이 되지 못하겠죠. 자기 위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들이 염증을 자꾸 지속적으로 일으키고 또 반응 조직, 우리 흉터 조직들을 만들게 되는데 이것이 특히 난소 같은 경우에는 난소의 기능 약화를 일으키는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월경혈의 역류로 인해서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자궁 내막증은 수술로 제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여성들은 매달 또 생리를 하기 때문에 이 재발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2년 안에 재발할 확률이 40%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술적인 치료 이후에도 생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호르몬 치료들을 짧게는 6개월, 길게는 2년 정도를 받으시는 경우들이 많으십니다. 자궁 내막증의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 난소 자체의 물리적인 크기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난소 기능 약화를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이런 생리를 멈추게 하는 이런 호르몬 치료들의 기간들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 치료들로 인해서도 난소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질환이 잘 생기는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 사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시기는 임신 출산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시기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임신과 출산에서 이 난소의 기능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약에 이 질환으로 수술을 받고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임신 계획이 있어서 임신을 준비하는 젊은 여성이라고 하면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문제는 이 질환으로 수술을 하고 난 뒤에 임신 출산까지의 기간이 굉장히 긴 경우, 또 그 사이에 재발을 한다거나 혹은 재발을 하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수술 이후에 굉장히 늦은 나이에 임신을 하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난임에서 이 난소 기능 저하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신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난소 기능이 좋은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문제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또 난소 기능이 좋아서 여성 호르몬 분비가 왕성한 시기에는 재발률도 굉장히 높다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어서 만약에 21세에 이 질환을 진단받아서 수술하시고 호르몬 치료까지 다 끝내고 난 다음에 한 23세 정도에 굉장히 운이 좋게 임신 준비도 할 수 있고 결혼도 하셨고 임신 준비를 할 예정이고,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우리가 빠른 나이에 진단을 받았지만 바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난소의 기능에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임신 준비 기간이 딱딱 맞는 게 아니라 대부분 23세면 아직 임신할 나이가 아니죠. 여성 호르몬은 왕성하고 당장 임신은 할 필요가 없는 상태인데, 문제는 이런 여성 호르몬이 왕성한 시기에는 재발도 잦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또 재발을 하고 나면 이 난소의 기능이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이 관리와 이 질환, 또 임신,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딜레마가 있는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와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신 준비 유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장 임신을 준비하지 않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재발을 방지하는 치료가 최우선이 되어야 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당장 임신을 준비하는 여성이라고 한다면 그분의 나이라든지 혹은 이런 내막증을 진단받은 시기, 또 재발의 유무, 그 다음 임신 준비 방법, 이런 것들을 함께 고려해서 치료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동일한 자궁 내막증의 진단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나이가 비교적 젊을수록, 또 자궁 내막증의 이 크기가 작았을수록, 또 한쪽의 난소에만 자궁 내막증이 있었던 경우, 이런 경우라면 임신의 확률이 좀 더 높아질 수가 있겠죠. 한방치료에서 이런 자궁 내막증의 치료의 경우에는 난소를 최대한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이 자궁 내막 조직, 비정상적인 위치에 있는 자궁 내막 조직만 최대한 줄이도록 치료를 하고 있는데요. 물리적인 이런 난소의 소실을 최소화하고, 또 월경이 반복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 난소 주변부의 섬유와 이런 자극, 반응 조직을 최소화해서 이 난소 기능을 최대한 회복하는 것이 치료의 목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궁 내막증을 가지신 분들은 무증상인 경우도 많지만 50% 정도는 원래도 생리통이 조금 심했던 분들이 자궁 내막증으로 넘어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이 자궁 내막증의 원인이 월경혈이 역류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월경혈을 역류하게 하는 생활 패턴들을 조금 줄여주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월경을 할 때, 생리할 때 너무 꽉 끼는 옷을 입는다거나 혹은 불규칙한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이 계세요. 수면 시간이 굉장히 불규칙하다든지 혹은 비행을 굉장히 자주 하는 이런 직업군을 가지신 분들도 이런 자궁 내막증의 발병 빈도가 조금 높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궁 내막증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복부의 순환을 개선하는 것인데요. 배가 차가울수록 이 자궁 내막증의 재발 빈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하복부가 차갑지 않은 생활 습관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죠. 환자분들께서 핫팩이라든지 따뜻하게 해주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평소에 굉장히 많이 관심 있게 보시고 많이 실천을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거 자꾸 많이 드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이 바깥쪽에서 아무리 따뜻하게 해주셔도 찬물 한 잔 그냥 벌컥벌컥 마시시고 또 차가운 이 음료들 이런 것들 즐기시는 분들은 하복부가 굉장히 차가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활 습관은 조금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궁 내막증은 동일한 나이대에 진단을 받으신다 하더라도 이후에 재발 가능성이라든지 재발 빈도 혹은 난임으로 가는 이런 경과 이런 것들이 개인차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우리 직업적으로 이런 불규칙한 생활 패턴이 있으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직업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에 대신에 다른 부분에서 배를 따뜻하게 해주는 하복부를 개선해주는 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이런 생활 습관들을 한 번씩 꼭 챙겨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